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질주하는 대형 레미콘. 무슨 일일까요? 교차로 방면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바로 그때 레미콘 한 대가 간발의 차이로 지나가는데요. 차량을 피한 레미콘은 곧이어 굉음을 내며 교각과 충돌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부산 신무라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이 도로 옆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전 레미콘은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해를 막은 건데요. 레미콘을 운전한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교차로 구간은 급격한 경사로 해마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5년 사이 비슷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거리.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택시를 세우더니 비틀거립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다다르자 남성은 갑자기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움켜잡는데요. 그러더니 사정없이 목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남성.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뒤쫓아가며 위협을 가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기사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어 입원했는데요. 몸에 난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밝힌 피해 기사. 잇따라 발생하는 승객들의 폭행으로 택시기사들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숨진 참사 기억하시죠? 오늘 그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 소장에게 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를 맡은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숨지고 신랑을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 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숨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소인 여성에 대해서 입막음 의혹이 있습니다. 입막음하려는 시도.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김 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 지난 6일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22분쯤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좀 수척해 보이네요. 그죠? 외모가. 일단 취재진들이 김건모 씨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문 후문 쪽에 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김건모 씨는 취재진을 일단은 따돌리고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 지하 1층까지는 비상계단, 그 이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는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렇게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질문을 했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흥업소 직원 폭행 사실이 있습니까? 등등 묵묵부답으로 일단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자, 경찰이 지난주부터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들어봅니까? 경찰이 지난 8일 날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입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입수해서 그 저장 장치 SD 카드죠. 그거를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가지고 분석을 의뢰한 상태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에 김건모가 차를 끌고 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끌고 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죠. 예. 그런데 사실은 술집을 방문한 것과 방문했다고 해서 성폭행이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방문 자체가 없으면 성폭행 자체를 따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하는 것 같고요. 김건모 씨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 여성을 고소를 했겠죠. 네. 아마 오늘도 그 부인하는 조서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부인에 이제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 쪽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아하. 언론 보도에 그 보도가 나왔던 내용, 그 여성들의 진술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좀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네.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소주를 시켜서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김건모 씨는 소주를 마시고 옆에 있던 여성은 양주를 마셨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언론 보도하고 유튜브 네. 내용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큰 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난해 7월에 있었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포함해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 사고. 이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철거업체 현장 소장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 판결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난 14일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예. 기소가 된 3명한테 총 4명한테 선고가 됐는데요. 철거업체 현장 소장한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또 현장 감리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한테는 금고 1년 6개월씩이 선고가 됐는데 예. 그중에서 감리 형제 중에서 형은 또 고령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붙여져서 선고가 됐고 네. 현장에 또 굴착기 기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피고인한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 무엇입니까? 고의 범죄는 아닙니다. 네. 과실이에요. 즉 실수입니다. 그런데 실수인데도 실제로 이제 실형에 처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피해가 컸고 그리고 또 과실의 정도를 좀 따져봤더니 이거 고의에 준할 정도로 무겁다고 본 겁니다. 즉 작업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걸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 철거공사를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한 점, 이 부분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굉장히 주었고, 그리고 또 감리를 담당한 그 형제 중에 형은요. 뭐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그 잘못을 저질렀고 결과에 영향을 주었고, 또 동생은 감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감리 자격을 자처했거든요. 이런 과실들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네.